파울로 벤투, PB, 파리바게트. 일단 한다. GK. 김승규. 네. 김승규. 당연하죠. 김승규. 네. 조현우. 네. 서드 좀 궁금하긴 하네. 송부. 송펌크. 자, 이제 수비. 뭐 아직까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자, TF 김민재. 역시 그쵸? 김민재. 네. 좋아요. 이게 풀백이 몇 명일지가 궁금한데. 네. 김영건, 공경원. 네. 박지수 선수는 네, 발목인데 오늘 파열. SNS에 글도 올라왔어요. 조유민. 조유민 가네요. 월드컵. 조유민. 조유민. 티아라. 김문환 가고요. 전 개인적으로 오른쪽 주전 김문환 봅니다. 윤종규! 와! 윤종규! 간다! 와! 김태환! 김진수는 뭐 당연했고. 네. 홍철! 어제 괜찮았어. 야, 풀백이 5명이 가네. 자, 미드필더. 정우영. 이것도 당연하고. 미드필더 궁금해요. 네. 손준호. 있어야죠. 있어야지. 지금 명단 발표되는 거 보니까 기대가 된다. 백승호다! 백승호 가네? 야, 백승호! 황인범. 네. 이재성 당연히. 여기가 당연하고. 네. 권창훈. 정우영이다! 자구두영! 이강인! 자, 써니! 황희찬, 나상호. 당연히 가. 네. 송민규. 송민규. 어디 삐져 나간다. 황희조.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조기성. 조기성은 뽑혀야지. 오케이. 자, 끝났어요. 엄원상 없다. 엄원상이 없네. 엄원상이 없네. 일단 우리가 기자회견을 좀 들어봅시다.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26명의 선수 이외에 추가로 카타르를 함께 같이 갈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일단 수원 삼성의 오영규 선수. 와, 오영규. 오영규 선수가 어제 인터뷰했거든요. 기대하고 있다. 시간으로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이제 데일리 베이스로 선수 상황을 분석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이제 선택할 시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선수가 편안하게 느끼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일단 뭐 이강인 선수 장점은 기술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점이 장점이고 그리고 또 이전과 비교해서 몇 가지 부분에 있어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최종 명단에 선발이 되었고요. 이강인 선수를 언제 활용할지는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월드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좋은 질문. 심플하게. 합니다. 네. 왜냐면 이건 물어봤어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난 이걸 제일 먼저. 난 이게 1바였어. 손흥민은 오케이. 네, 이건 1바. 먼저 오영규 선수는 좋은 또 기술을 가진 선수고요. 피지컬적으로 또 강하고 또 좋은 움직임을 또 보여주는 선수고 상당히 또 스피드도 빠르고 경합이 강한 선수인데요.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찰하던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국내에서 하는 소집에서 저희가 이 선수를 선발하게 되었는데 이 대표팀 소집에서의 모습을 또 관찰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26명의 명단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다수의 명단 선수들이 들어갔는데 윤종규가 발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풀백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손준호 선수 역시 예상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벤투 감독이 선언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여기 이제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현규 선수가 지금 예비 명단에 들어가서 발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공격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오영규 선수는 이제 돌아가는 걸로 카타르에 이제 계속 남아 있지는 않는 걸로 이제 이미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아무래도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이강인 선수는 역시 당연히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는지 일단 덕현이부터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벤투 감독의 베스트 11이나 윤곽은 사실 이미 예전에 나왔다. 저는 이제 그 틀에서는 크게 변한 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갈만한 선수들이 다 뽑혔고
아무래도 아까 이제 박지수 선수 관련 질문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박지수 선수가 부상이 아니었으면은 포함이 됐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긴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지수 선수가 가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저는 오연규 선수 저렇게 뽑은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경험을 하고 올 겁니다. 네, 왜냐면 이게 뭐 도중에 이제 돌아올 수도 있겠고 뭐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경기 내에 사실 못 뛸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네. 왜냐면 뭐 27일 그러니까 27번째 멤버잖아요. 그죠? 오영규 선수 자체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장차 생각했을 때 이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고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거나 수원에서 하는 거를 봤을 때는 저는 이 월드컵 무대를 그냥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예, 경험이라고 보고 이강인 선수 발탁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예전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저는 메리트가 좀 추가가 됐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예상할 수 있는 멤버였고 대부분 우리가 그동안 언급했었던 선수들이 뽑히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뭐 6월이나 9월이나 음. 11월이나 그 평가전이나 뭐 친선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다 크고 작은 실험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네, 조합을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 약간 포메이션에 변형을 주기도 하고 저는 어제 그 아이슬란드전의 3-4-3이 그 다른 팀의 이제 다른 국가의 뭐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의 감독들이 우리나라 프로필을 봤을 때 얘네 뭐지 막 다이아몬드 사사이도 쓰고 4-3-3도 쓰고 그치. 갑자기 직전 친선전은 3-4-3도 썼네. 약간 혼란을 주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저는 3-4-3도 저는 실험의 일원이라고 봤어요. 네. 이 전술도 정말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을 거야. 메인 전술이 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6월, 9월, 11월에 계속 크거나 작은 실험들을 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풀백이 5명이 뽑힌 것도 그러한 테스트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덕현이 형 말씀이랑 거의 일치하는데 벤투 감독이 뽑을 만한 선수들을 뽑았다. 그동안 선호했던 선수들, 스타일에 맞는 선수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은 분들이 예상이 가능했던 라인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최종 예선 단계에서 아주 좋았고 그죠? 무패로 뚫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갔죠. 근데 14년에는 조광래, 최강희, 홍명보 감독이 2번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2018년에는 슈틸리케 여기서 신태용 맞아요. 감독이 바뀌었어요. 마지막에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벤투 감독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감독 교체 없이 한 감독이 그 정말 지역 예선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월드컵 본선까지 가는 너무나도 오랜만에 찾아온 감독이에요. 최근에 없었던 일이에요. 12년 만에 네, 엄청나게 독특한 케이스가 된 거죠. 네. 어쩌다 보니 원래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그간 그러지 못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윤곽도 조금 더 빨리 나왔다고 보고 오히려 선수단에 대한 파악은 벤투 감독이 훨씬 더 할 수 있을 만한 시간도 많았고 그렇죠. 전 기회도 많았다고 봅니다. 이 평가전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잖아요. 그 평가전을 하면서 나름의 실험이 있었고 거기에 테스트해봤던 선수들이 있었고 그게 단순하게 그냥 이 선수는 왜 안 써? 이 선수는 이때 왜 안 써?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플랜은 어느 정도 다 서 있었다고 봐요. 그 플랜이 성공적일지는 대회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만 벤투 감독의 머리에서의 플랜은 제가 봤을 때 확고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선수들을 이제 즉각 어떻게 옵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할 텐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죠. 보통은 윤종규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김문환이나 윤종규 네.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벤투 감독이 선호하는 풀백의 움직임에 아주 걸맞기 때문에 근데 측면 쪽을 좀 벌려주는 오른쪽에 옵션이 필요하다면 오른쪽 풀백으로 아마 김태환이 나갈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래서 왠지 엄원상 선수가 이번에 발탁이 안 됐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물론 엄원상 선수는 우리가 아는 사이드에서 측면으로 직선을 그렇죠. 딱 팔 수 있는 정말 그 위치에서의 아주 훌륭한 조커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아마 벤투 감독은 그동안의 대표팀에서 기용을 했던 최근의 명단이나 기용법을 봤을 때 뭐 그 기간에 엄원상 선수가 좀 부상이었던 분란도 맞아요. 있었지만 아마 김태환 선수가 측면 폭을 벌여야 될 때 그때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이 되고 오른쪽 윙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활동량이나 침투를 좀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약간 그렇게 측면 쪽에 조화를 주는 방식으로 경기 중 변화를 줄 만한 옵션을 구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김태환이 오른쪽 폭을 벌리면 어제 아이슬란드전에 보았던 것처럼 왼쪽의 선수가 또 안쪽으로 들어오는 김진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김문환이 또 왼쪽 풀백으로 기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용들까지 지금 벤투 감독은 구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풀백을 5명 뽑은 건 저는 좀 그것도 있다고 봐요. 사실 압도적인 선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5명 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죠. 사실 이제 공격진을 우리가 예시로 들면
지금 이제 뽑힌 공격진 중에서는 손흥민이 당연히 아, 원톱이고 단연 그렇죠. 압도적이고요. 네, 이러한 흐름이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풀백 특히나 우측은 네. 저는 김문환 선수도 윤종규 선수도 김태환 선수도 어느 한 선수가 팍 치고 나가는 그림은 없다고 생각해요. 스타일의 유사성이 있는 김문환, 윤종규, 좀 다른 김태환. 그런데 네.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무조건 닭주전이야 까라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그렇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5명 중에서는 김진수가 제일 앞서 있다고 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몸 상태에 있어서 100% 풀핏이라고 보기가 약간 애매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김준수 선수 본인은 이제 핏에 자신이 있다는 인터뷰를 네. 하긴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풀백 5명 뽑은 것도 저는 이해 안 가는 처사 아니라고 보고요. 형철이가 얘기했었던 그런 전술적인 다양성을 줌에 있어서도 둘은 비슷한데 나머지 하나가 다르다. 네. 그리고 이제 우측면에서의 변수를 줄 때 이런 풀백 해줘야 되는 역할이 사실 우리가 유럽 축구 여러분 다들 보시잖아요. 유럽 축구에서 풀백 역할 되게 중요한 거 알고 있고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옵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풀백의 숫자도 저렇게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한 채로 월드컵에 가는 게 아닌가. 예. 전 그리고 손준호 선수의 발탁도 아주 반갑습니다. 손준호 굉장히 네. 필요한 자원입니다. 분명 우리는 정우영, 황인범을 최종 예선 과정에서 많이 봤지만 정우영과 황인범 이거는 이제 자구형이에요. 그렇죠. 자구형 소목했습니다. 자구형. 자구형 큰우형. 네.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선수죠. 지금 카타르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 미드필더 정우영, 큰우영과 황인범 조합을 우리가 최종 예선 때 많이 보긴 했지만 그치. 본선에서는 손준호 선수도 기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손준호 선수가 9월 친선전부터 불과 어제 치러졌던 아이슬란드전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좋았어. 둘의 공존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손준호 선수 발탁이 또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중원 엔트리를 꾸릴 때 포메이션이 어떻든 간에 다양성을 제공해주기에 매우 좋은 조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손준호 선수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좀 그런 시각이 있죠. 어차피 패스 줄기 뿌려줄 거면 정우영이랑 비슷하지 않냐. 네. 손준호는 거기 플러스 터프한 게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전북 때부터 그랬고. 그렇지. 커버 범위가 되게 네. 넓어요. 그래서 사실 경고도 좀 많이 받았어요. 전북에서 뛸 때. 그렇죠. 맞아요. 네. 좀 빡세. 아니 저 나 그래서 손준호가 근데 굉장한 필요해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제도 경고를 받았어요. 맞아요. 그래. 어제 경기에서 조금 위험한 그랬잖아. 태클링을 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부딪혀주고 터프하게 하면서도 볼줄기 잡아줄 수 있는 데는 저는 손준호만한 자원이 없다고 봅니다. 손준호 포항 때부터 그랬어. 맞아요. 그때 약간 윗선의 중앙 미드필더를 네. 했었는데. 그리고 어제 정말 다행히 홍철이 괜찮은 건 이제 날카롭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다행이고요. 음.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분명히 하나의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언더독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의 스페셜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0대5로 끌고 가다가 프리킥 한 방에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럼 이거 모르는 거란 말이야. 정말 어떤 우리 공격진의 패스 루트를 바꿔줄 수 있는 훌륭한 조커 한 명이 이강인 그렇죠. 거죠. 선발은 현실적으로 그간의 패턴을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환기시킬 수 있는 조커로서는 정말 매력적인 카드가 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봤을 때 국내든 국외든 지도자들의 눈은 약간 비슷한 그 관점이 있다고 보는 맞아. 이유는 물론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같이 올림픽 대표팀 갔을 때랑은 달라졌어요. 네. 플레이 스타일도 달라졌고 특히 이번 시즌에 많은 발전이 또 엄청 있어요. 네, 장점이 아주 많은 선수인데 이제 그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강인 선수 스타일은 제가 그냥 제 개인 사견 네. 저는 당시 대표팀이 추구하던 그런 스타일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좀 달랐다. 근데 이강인을 뽑을 때 제가 이제 귀동향으로 들었었던 건 그거예요. 하나가 있다. 그래 한 방이야. 그래. 딱 이강인을 데려갔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다른 메리트가 있기 그렇지. 때문에 이거는 포함이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우리가 가장 최근에 치렀었던 메이저 대회가 어쨌든 올림픽이었고 그 이후가 이제 월드컵이 될 거잖아요. 예. 월드컵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그러한 메리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강인은 그때 이강인은 또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강인은 조커로서의 어떤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죠?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외 자원들 이제 윙포워드를 보면 손흥민, 황희찬은 물론 역시 왼쪽에서나 최전방에서 예. 혹은 약간의 세컨톱에서 침투를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될 텐데 이외의 윙포워드 자원은 벤투 감독이 원하는 역할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오른쪽 윙으로 가정을 했을 때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 상대 패스를 확실히 잡아주고 그걸로 추가적으로 패스를 좀 풀어주는 옵션. 물론 이거는 이강인 선수도 뛸 수 있지만 보통 벤투 감독이 왼쪽은 좀 확실히 침투를 맡기고 맞아요. 오른쪽의 윙은 안쪽으로 좁혀서 마치 중앙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좀 좁게 서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할 때는 이 자리가
되게 많이 뛰면서 그치. 순간적인 수비 가담까지 해주는 선수를 그동안 벤투 감독이 많이 선호했었어요. 응. 아마 그 부분에서 뭐 권창훈도 맞아요. 그렇고 나상호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는 뭐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많이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조커를 예상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 이 스타일에 당연히 부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윙포워드 구성은 벤투 감독이 그런 성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발탁이 됐고 본인이 아마 생각하는 유닛을 데려오는 거야. 맞아, 이 벤투 맞아요. 감독은. 본선에서도 오른쪽 윙은 볼 간수, 연계, 맞아요. 수비 가담, 왼쪽에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특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실히 피니시에 집중하는 역할. 여기 최전방은 상대가 라인을 올리고 우리가 뒷공간을 공략해야 될 때는 황의조가 좀 매력적인 카드가 될 이 수 또 있고요. 굉장히 좋은 침투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네. 그리고 포스트 음. 플레이도 좋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네. 근데 조금 더 뭔가 우리가 볼을 잡아주고 내려와 주거나 연계를 해주거나 공중볼 경합을 해주거나 그래서 오히려 이선의 침투에 더 집중을 시켜주는 상황 그리고 상대가 약간 라인이 올라가기보다 약간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땐 또 조규성 선수가 그치. 저는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스트라이커 옵션은 약간 다른 색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매력적인 두 카드라고 봅니다. 폼에 뭐 왔다 갔다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스타일이 달라. 사실 예전에는 조규성 선수가 황희조 선수랑 좀 유사했거든요. 음. 플레이 스타일이. 근데 달라졌잖아. 완전 다르죠. 완전 사실 달랐어요. 이 툴이 상부가 많아졌어요. 기점이었어요. 그렇지. 벌크업을 하고 포스트 플레이를 시작을 하면서 다른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그와 동시에 저는 A대표 팀에서의 이 상승세도 쭉 올라갔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스트라이커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전 했었던 걸 좀 되돌아보면은 자근우영 선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저는 아유. 그 배로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면 벤투 감독이 자근우영을 기용을 했을 때 최근 평가전에서 요구했었던 건 딱 하나거든요. 전방에서 압박, 그쵸. 활동량.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기 때문에 계속 뛰면서 상대 수비 압박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체 카드 통해서 좀 재미 보고 그쵸.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명단 쭉 봤을 때 한 명 한 명의 벤투 감독이 뭘 요구하고 뭘 때문에 이 선수를 뽑았는지가 명확하다고 확실히 봅니다. 되게 이게 명확하게 갔어. 네.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축구를 보여주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열어봐야 알아. 단 벤투 감독이 추구하고자 하는 축구에 부합하는 선수들이 다 간 건 확실하다. 맞아요. 네. 저마다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선수들이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26명한테 모두 좋은 기운을 역시 몰아줘야 될 때가 있다. 이 지금은 네. 이제 끝났어. 우리는 맞아요. 정말 잘하기를 기원하고 응원하는 이제 그것만 남았어요. 그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제 와서 뭐 누구는 왜 안 뽑았네, 뭐 누구는 뭐 했네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의미 없어요. 결과를 이 선수들 네. 만들어줄 차례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월드컵 믿어줘야 떨어지길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다 같이 월드컵 응원하는데. 맞아요. 예. 자, 그럼 이제 응원하고 그 다음에 대회가 끝난 다음에 냉철하고 처절하게 그때 가서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면 됩니다. 맞아요. 지금 의도는 파이팅하고 이겼는데. 그리고 경기 나올 때마다 제가 지금 예상이 가거든요. 긍정적이었을 때 화력, 졌을 때 네. 어떤 그림이 나올지 지금 눈에 선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처절하고 냉정하게 평가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아직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압도적인 응원을 보내줘야 된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선 네. 3경기, 조별리그 3경기, 여러분들의 엄청난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표팀에. 한번 가보자. 하나 둘 셋 응원할 때다. 그렇습니다. 네. 응원하고 그리고 뭐 또 안 되면 그때 가서 왜 안 됐냐? 왜 지금 이렇게까지밖에 안 된 거냐? 그때 가서 비판합시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요 대표팀 명단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나폴리 경기에 광고가 들어왔어요. 광고가 들어와서 맨시티 브랜트포드랑 토트넘 리즈 경기를 라이브를 하지 않고 리뷰를 할 건데 맨시티 브랜트포드는 또 이제 덕현이 중계라 제가 덕현이한테 얘기해서 끝나고 잠깐 와서 리뷰를 찍자라고 얘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네. 전달.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둘이 여러분 지금 KBS 배정이 나왔거든요. 존나 많아요.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 걸로 한 경기입니다. 네, 하루 걸로 한 하루 걸로 한 경기고요. 경기예요. 예. 그 덕에 저는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4경기 입중계를 다 해야 되는 수가 생겼더라고요. 예. 네, 저는 이제 여기를 지키면서 가끔 KBS에 갑니다. 가끔.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바이바이. 안녕.